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커리큘럼을 소개할 국어 강사 강세진입니다. 자, 여러분께 올해는 어떻게 국어를 진행을 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강세진 교수님이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요.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사진도 이렇게 같이 한번 띄워보는 거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좀 고민 좀 해보실래요? 어느 쪽이 선생님 쪽일까요? 운전하는 쪽? 같이 뛰는 쪽 어느 쪽일까? 여러분께는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옆에서 열심히 같이 뛰어드릴 테니까 어떤 길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만 잘 고민을 해주세요. 그런 점에서 이 커리큘럼은 여러분께 좀 가이드 역할을 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하는 게 맞다라고 느끼니 어떤 점에서 국어가 강점인지를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제가 국어교육과를 나왔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려야 되고, 심화 전공을 졸업했다는 의미는 제가 교과목을 다른 과로 전형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국어교육과에 맞추어서 졸업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전히 수능과 함께 저자로서 역할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은 공무원 국어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어의 세계가 넓다라는 거 하나 증명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글을 써본가. 글을 썼다라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고, 말을 했을 때는 강의의 그 커리가 나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자 경력이라고 한다라면 실제로 국어가 바뀌었을 때 한 번 더, 그 다음 문제 출제를 했었을 때 정리분, 그 다음에 해석본 이런 등이 여러 가지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부분을 모두 다 갖추었다라는 걸 말씀드릴 거고, 그 외 특유의 경력이 있다라면 제가 밑바닥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밑바닥. 그러면 어떻게 하면 4만 건 이상의 상담을 경험할 수 있는가? 사실 수치로 정확도를 높여서 계산해 본 게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1년마다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질의응답들, 개수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상담하면서 얻는 데이터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책을 쓰면서 하나 얻게 된 거는 문학 쪽에 있는 여러분이 모르는 작품까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이점을 별도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국어를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바탕 이렇게 되겠고요. 첫 번째로 체계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같은 국어를 할지라도 과목으로 나눠버리면 문법, 문학, 독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먼저 진행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초시생들이 훨씬 많은 강의라면 단계별 학습으로 넘어갈 거고요. 설명은 중간으로 하되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 수준은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단계별로 제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효율을 극대화시킨 커리큘럼이라고 말씀드릴 건데요. 어느 정도 기반이 쌓인다라면 최소 3개월, 처음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문제풀이 이전에 있는 무엇을 기본 이론을 철저하게 진행을 한 다음에 이론과 함께 문제풀이를 계속 이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8개월, 여기까지 잡는 게 제 목표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고력, 응용력, 실전력,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할 건데요. 같은 국어를 할지라도 공무원적 국어는 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는가, 어떤 문제를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가, 그리고 실전,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여러분이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걸 몇 번이나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진행하면 문제의도 간파력이라고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설명을 할 때 이건 이렇게 풀어라는 지식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이런 가이드가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어렵다라면 이런 문제 유형을 많이 풀지 않았을 거야 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의도가 한두 번 정도에서 연습된다면 문제 보자마자 이거구나 이렇게 간파하는 능력이 같이 증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1, 2, 3, 4는 모두가 필요하지만 같이 들어갈 거고요. 체계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사고력이 같이 증진되어 있을 것이며,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풀 때 처음은 아주 기본적인 거 계속해서 심화 쪽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문제를 푸는 가이드라인을 계속 훈련시킨다라고 하지만 지식부터 들어가는 이 모든 훈련을 몇 개월 만에? 그렇죠.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진행을 같이 할 거고요. 9, 10, 11, 12월 다시 말해 총 4개월은 제가 뭘 가르칠 거냐면 시간 내에 빠삭하게 할 수 있는 체화,
그 체계화를 같이 다시 잡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는 양방 소통을 위한 수업 방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통은 일방적인 필기에 의해서 강의를 하기 마련인데 저는 여러분께 사고를 열고 들어오세요 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그렇게 여러분께 하나씩 묻고 답하는 과정으로 쌍방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고력이 증진될 것이다. 그런 걸 증명하는 수업 방식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 국어의 특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암기 쪽이라고 본다면 그 암기보다 훨씬 더 문제에 맞추어진 훈련이 더 강화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암기는 이것이 기반이 되었을 때 제가 플러스 알파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암기는 한번 공부를 놓쳐버리면 1개월 만에 모든 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헛되이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커리큘럼 요약, 어떻게 공부가 진행될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개별적으로 상황 진단하는 건 제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학생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학생들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독서를 매우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처음은 저와 진행을 할 때 상담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1대1 맞춤 처방은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적극 어필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걸. 한국어라고 해서 우리말 수업을, 다시 말해 국어 문제를 잘 풀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은 국어 지식과 더불어 응용력이 필요로 한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마무리로 하나씩 체계적으로 전달해 드린다라는 것, 그것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2022년 커리큘럼 진행하겠습니다. 자, 스텝 1, 2, 3, 4 총 다 4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으며 마지막에는 번외편이라고 하는데 거의 말미에는 그냥 갖다 박을 거예요. 왜냐면 사고를 증진할 때 이걸 다 하거든요. 하는데 불과 마지막 마무리 학습이 중요한 이유가 사람의 기억력은 불과 3개월도 채 못 가요. 심지어 하루 그 강의를 들어도 30% 이상의 소화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 여러분께 이걸 한 번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 마무리 지으면 여러분이 강의만 들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닐까? 강의 외적인 건 훈련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닐까? 강의 외적인 건 암기를 시키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고안한 방식이고요. 인문 Q&A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 가장 다시 말해 밑바탕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문은 이론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해야 될 것이며 이 내용은 2번 반복해야지 여러분이 훨씬 더 와닿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법뿐만이 아니라 문학, 독서, 화법, 작문 등 다양한 범주에 있는 여러분이 배워야 될 내용을 77문, 다시 말해 질문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어요. 인문이라고 했을 때 4시간 곱하기 4 16시간 안에 어떻게 끝내죠? 라고 의문이 들 텐데 16시간 동안 알차게 1회 독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두 번째, 이론 들어갔을 때 가이드이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이론을 올인원이라고 하지만 결국에 기본과 심화로 진행되어 있으며 여러분께 기본은 암기 일부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야지 심화로 넘어갈 때 암기 100% 넘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강조해 드릴 거고요. 이때 기본과 이때 심화는 내용이 약간 다르기로, 약간 아니에요, 사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기본은 기본대로 철저히, 심화는 심화대로 철저히 공부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인문은 지금 현재 6월 1개월 과정이고요. 이론은 총 4개월의 과정인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획표가 수정될 수 있으며 이미 어느 정도 배운 학생들은 제가 짚어드릴 테니 그 가이드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신 분께는 스텝 3, 문제 훈련으로 넘어오시는 걸 적극 추천드릴 거예요. 내 클래스에서도 계속 활용할 수도 있게끔 만들 거고요. 심지어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성이 먼저 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1회, 2회, 3회, 4회, 이지, 하드, 노멀 등의 여러분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훈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 훈련이 왜 필요하나요? 라고 하는 건 이론에 대한 반복 부분이며 첫 번째 문제 의도, 다시 말해 Q&A 어떤 걸 읽어야 될까의 훈련을 먼저 시킬 것이고요. 기출 훈련, 여러분이 지금까지 풀었던 기출은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맞춰서 1회도,
단원별 한 번 더 이외에도 다시 한번 동요해서 3, 4, 5, 6 적어도 한 10회도까지 할 수 있을 만큼 문제 훈련 철저하게 시킬 겁니다. 현장에서 변수 문제 만들었을 때 절대 당황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가르칠 부분이 문제 훈련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가서 빠릿하게 글자를 읽고 빠릿하게 문제 구도를 캐치해서 빠릿하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 그 남은 시간 철저하게 다른 과목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널은 국어 전 영역을 한 번 더 요약을 할 건데 심화, 반드시 알아야 될 마무리 부분을 적극 강조를 드릴 것이며 거기다 파이널 백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동영이랑 다른 거예요. 이 100가지의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개념에서 마무리 학습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처음 공부하신 분은 차근차근 입문부터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심화로 넘어오실 분은 반드시 저랑 상담 이후에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시간 낭비 없이 들어오실 때 확실히 들어오실 거고 복습 부분 어딘지 제가 잡아드릴 수 있는 가이드를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번외편은 고전 시간은 보통 한 3개월이면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고전 시가 쪽은 확실하게 한 번 더 특강을 해야 되며 기출 독서 풀이라는 개념은 평소에 여러분 사고로 기르고 싶으신 분이 계세요. 이유는 이 공부를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오셨다라면 독서풀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겠지만 아예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도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출과 관련된 독서풀이는 이렇게 하세요. 대신에 아무거나 하지 마세요. 제 가이드에 따라서 기본적인 먼저 넣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조금 더 심화된 부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라고 제가 기준 가이드를 알려드릴 파트예요. 그 다음 마무리로 한자 어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마무리 특강으로서 또는 기본적인 특강으로서 알아야 될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차근차근 마무리 번외편에서 와장창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출독서 풀이는 처음에 진행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1년 스케줄 알려드릴 텐데 7월, 8월 지금 시작을 했죠. 다음 달부터 9월, 10월, 11월, 2월, 3월, 5월로 나뉘어져 있고요. 3월과 5월은 시험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입문은 6월 달에 촬영이 전부 다 끝나기 때문에 7월에 강의를 진행하실 분은 혹시라도 초시생이라면 미리 강의를 진행한 다음 진행하는 걸 적극 추천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입문 강의가 조금 더 시간을 쓰기 싫습니다. 아깝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7월부터 진행할 수 있게끔 나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단 진짜 한 번도 국어를 해본 적이 없다면 입문부터 적극 추천을 드릴게요. 자, 기본 이론은 문법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외에는 안 가르쳐요. 이유는 범주가 넓으면 이해력이 높아야 되고 수능 문제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해력 없는 문제 따위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 선생님, 의미론 안 가르치십니까? 가르쳐요. 언제? 심화 때 넘어갈 거고요. 문장 고치기 파트로 아예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맞추어서 7, 8월이 진행되며 문학은 문학 이론이라는 걸 체계적으로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이유는 아시다시피 표현상의 특징 문제가 점점 까다로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거기에 따라서 철저히 현대시와 현대소설 파트 나누어 가르칠 예정입니다. 왜 현대시와 현대소설을 먼저 가르치냐라고 한다면 개연성에 대한 탁월한 문학적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한 번 더 키우시면요. 고전 좀 넘어갈 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부분은 독서 기본 구문 훈련을 시킬 거고요. 기본 구문은 다시 말해 문장 대 문장 훈련. 여러분이 문장을 문장이 쉬워야 전체 단락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싫어도 전 시킬 거고요. 철저히 시켜서 맥락 훈련이 되어 있으면 2문장으로 넘길 거고요. 3문장 넘길 거고요. 더 넘어가면 문단으로 훈련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 분석 훈련을 왜 시키냐면 맥락이 진행됐다란 바로바로 캐치해서 문제 읽는 법, 문장 읽는 법, 1대1 대응으로 읽는 법, 인과로 읽는 법 다 가르쳐 드릴 게 바로 독해 파트라는 거 말씀드릴 거고요. 이때 왜 선생님 오류 훈련 안 시켜요? 논증 훈련 안 시켜요? 논증과 오류는 이 모든 게 다 되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이 7, 8월의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목표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진행되면 여러분이 4개월 만에 어느 정도 이게 국어구나라는 거 깨달음을 얻으실 거예요. 말미 사자성어 훈련은 어휘 부분인데 어휘는 제가 여러분께 무엇을 해드릴? 관리를 해드릴 부분이에요.
왜냐면 혼자 하면 이거 다 말미로 다 늘어. 이렇게 미루세요. 이렇게. 언제 하겠지. 이렇게. 근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때는 철저히 사자성어 훈련을, 이때는 철저하게 한자어휘 훈련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9월, 10월은 이제 이걸 기반으로 두시고요. 복습 단계는 혹시라도 기간이 된다라면 같이 하시면 되겠는데 웬만하면 이때 이해된 거면 장기 한 2개월 이후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두어도 괜찮고요. 9월, 10월에 심화 이론을 넘어갔을 때 어문 규정은 규정 파트다 보니까 암기해야 될 내용도 많으며 상당히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기 훈련 플러스 암기 관리 들어갈 것이며 심화 문법은 전혀 논해예요. 전혀 다른 성격이며 특히 고전 문법은 제가 좀 정도껏 가르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니라 알아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을 부분 나눠서 알려드릴 테니까 처음에는 들을만 하다. 그러면 그 강의를 먼저 들어서 전반적인 걸 다 키워 놓으신 다음 두 번째 고전 문법으로 들어오시는 게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단계별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그 근거가 될 거예요. 두 번째로 할 고전 문법은 첫 번째 제가 가르칠 내용보다 훨씬 더 심화될 내용이며 그거는 국어 문법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되었을 때 마무리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고치기는 최근에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쉬워졌다 어려워졌다 이걸 반복하는데 이 내용은 이거에 대한 내용과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절대 풀 수 없어서 맨 말미에 넣었고요. 심지어 이거는 독해 장문과 같이 연계돼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맨 말미 모든 것들이 다 끝났을 때 해야 될 내용이며 중의적 문장을 제외해서는 항상 그 마지막에 항상 검토해야 될 내용 되겠습니다. 철저한 반복과 훈련으로 남길 예정이에요. 다음에 문학은 고전시가 필수 100선을 가르칠 건데 선생님 30선이면 된다면서요. 기본은 100선 실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이때 제가 철저히 가르친 내용 위주로 강의 듣고 깨닫고 확인하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전소설은 현대소설에 비해서 상당히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소설을 할 줄 알면 고전소설도 할 줄 알거든요. 내용 이해시키는데 적극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 독서 문단훈련이라고 했자 한 문단 아니고요. 네 문단 묶여있는 실질적 독서 훈련은 10월달 9월과 10월 이 사이에 벌어질 예정이며 이때도 마찬가지로 선지분석 훈련을 계속 이어져 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 마무리로 한자 어휘 훈련을 같이 시킬 건데 한자에 대한 내용은 여러 번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공부 다 끝난 다음에 진행하는 거예요. 초시생이 아니신 분은 무섭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초시생은 나머지 과목과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 그러다 보니 문제, 훈련, 공부해야 될 내용 많아서 이쪽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어도 제가 가르치는 것만이라도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1월과 2월 본격적으로 문제 훈련할 건데 총 4개월이에요. 분량이 상당 많아요. 문제 의도 훈련 시킬 거고요. 단원별 맞춰서 기출 문제 유형 시킬 거고요. 단원별 맞춰서 변수 문제 훈련 시킬 거예요. 변수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 훈련과 더불어서 이렇게도 물을 수 있다는 훈련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무리로 틀린 선지만 모아서 다시 한번 가르칠 예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문제 훈련 시켜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15분 컷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짧게는 2개월이라는 소리는 이쪽 부분의 이야기고요. 1원 1개월과 문제훈련 2개월에 맞추어서 진행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이 2개월은 아시다시피 현장에 맞춰진 커리큘럼이란 걸 아시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쭉 진행을 하시는 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해나갈 동영은 시기별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전과목 요약을 반드시 같이 해야 되며 주요 문법이 암기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며 시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순서대로 보실 거예요? 라는 관리. 동영은 이에 맞춰서 연습, 마무리로 테마 특강을 들어가면서 하나씩 매만져줘야죠.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 이때는 제가 어휘를 별도로 체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때는 속담과 이때는 관용구로 맞춰져 있으나 이 앞쪽에 있는 중요한 두 가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 훈련에 맞추어서 어휘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1년 스케줄 말씀드렸으니 제 의도에 따라서 잘 해주실 수 있죠? 저는 요거 여러분께 철저히 가르쳐 드릴 거고요. 이론에 맞추어서 한 내용을 얼마나 반복시키는지 경험을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어의 영역은
이렇게나 많아요. 왜 전문가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선생이 필요할까요? 저 독학으로 국어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 공부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가이드는 나오지 않아요. 문제를 봤을 때 뭘 봐야 될지 몰라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시간이 돈보다 더 비싸요. 돌이킬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라는 의미고, 앞쪽에 보시면 독서, 화법과 작문, 문학 있죠? 독해 영역이에요. 실력을 한쪽만 길러도 다 같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훈련시킬 게 저거라는 걸 다시 한번 가르칠 거예요. 다음에 문법은 지식 쪽이에요. 지식이 부족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지식이 확인되는 과정의 반복이 중요하고요. 이쪽에 어문 규정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게요. 어휘는 별도 영역이고요. 국어의 양을 늘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어휘라는 것. 그래서 가장 계륵 같으면서 가장 무서운 영역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쪽에 있는 모든 영역이 다 되었을 때 능력치 키워야 되는 게 이 부분이라는 것. 그 중에서 먼저 키워야 될 건 사자성어라는 것.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종합을 해야 되는데, 국어란 맥락 훈련이에요. 문장과 문장 간의 맥락을 읽어가는 거예요.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말을 기반으로 하지만 사고력이 부족하면 글의 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사고력을 키울 거고요. 맥락 훈련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판단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두 번째, 상식과 주제 훈련 시킬 거예요. 상식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상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학을 공부할 때, 독서를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과 주제, 맥락을 잡아서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주제 훈련 반드시 시킬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의 경험과 연결시켜서요. 그래서 오감을 다 깨워드리는 게 두 번째 역할 되겠습니다. 사고 촉진 훈련 시킬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할 거고 여러분 답을 하겠죠. 거기에서 사고는 계속 돌아갈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 왜 답을 하는 게 왜 사고가 도냐면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거고 그걸 습관화시킬 게 제 수업의 모토예요. 그래서 오고 가는 과정에서 아, 국어의 사고란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자, 마무리 실력 증진 훈련이요. 국어 100점 찍어서 맞추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철저하게 노력과 실력으로 인해서 맞았으면 하는 거고 저는 그걸 도와드리는 전문가라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해드릴 거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과정을 더 확실하게 더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그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연구할 거고요. 올림.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건 모든 걸 잘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잘 받아서 잘 소화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높은 데에서 바라본다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의 성적이 올라가서 과거에 있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진에 다 의미가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맥락 추론인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2022년 커리큘럼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국어 전문가, 그것도 실전 마스터, 지금까지 국어 강사 강세진이었습니다.